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정명입니다. 오늘은 수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용이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수용.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수용은 뭘까요? 쭉 빨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내 것으로 만든다, 싸우지 않는다, 화해한다, 타협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존중한다, 아낀다, 갈등하지 않는다, 어떤 친해진다, 하나가 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있겠네요. 쉽게 말하면 수용이라는 것은 싸움을 그만둔다.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뭘까요? 고통받는 이유? 결국 싸움이다. 엄마와 싸우고 아빠와 싸우고 직장 동료와 싸우니까 매일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친구와 싸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경쟁이라 그래요. 친구와 싸우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친구와 싸우니까 질투가 납니다. 시기하고. 그런데 그런 내 자신이 미울까요? 예쁠까요? 못난 내 자신이 밉죠. 수용하기 싫죠. 그러면 이제는 급기야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자신과 싸워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걸려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불면증 이런 모든 마음의 병들 있잖아요. 결국은 왜 생겼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얻은 마음의 병이 생겼다. 그러면 나와 싸우지 않고 수용하게 되면 모든 마음의 병이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당연히 사라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싸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터에서 A와 B가 계속 싸워요. 그러면 A와 B는 계속 고통받아요. 설령 A가 이겼다 할지라도 얘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A와 싸워야 돼요. 얘는 졌어요. 그럼 여기서 짓밟히니까 또 여기서 짓밟혀요. 그럼 또 여기서 짓밟혀요. 얘는 평생 우울하게 사는 거고 얘는 매일 사람과 싸우면서 불안장애에 시달리면서 살 정도로 싸움이라는 것은 둘 다 병들게 한다. 몸이 아프다는 거는 자기 몸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거다. 자기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내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수용하지 못해서 그런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졌다는 것은 내 스스로 그 영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느낌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불신했을 때 그런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을 믿어요. 부처님을 믿고 수용하지 않으면 싸우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런 수용을 해야 된다. 근데 왜 수용을 못하느냐? 여전히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고 싸움을 그만둘 마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싸움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기가 싫기도 하고 내가 왜 그만둬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잘못은 없는데 네가 먼저 날 때렸는데 왜 내가 그만둬야 되냐? 나는 그만둬야 될 방법조차도 모릅니다. 이 과속 질주한 이 열차를, 이 폭주 기관차를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발 누군가가 이거를 멈춰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멈출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결국은 내가 이 싸움을 멈추는 주체자다. 내가 먼저 칼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먼저 놔야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칼을 놓고 나는 내 그냥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마음이라는 잘못된 이 전쟁터, 이 과거의 부정적인 습관, 경험, 트라우마, 상처, 이 전쟁터에서 그만두고 이 여기에서 칼을 놓아버리고 이 마음에서 빠져나와서 이 늪에서 빠져나와서 이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삶, 이 경험,
나의 꿈, 나의 희망, 내가 진정 가슴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가라. 집중해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달라져 간다. 그래서 싸움을 그만두세요. 여러분 각자의 싸움이 있을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 싸움을 그만둬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싸움을 그만두지 않느냐?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특히 이 우울한 사람들은 왜 우울할까? 반추하는 사고. 반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쉽게 말해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걸 반추라고 해요. 되새김질.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난 일을. 음식을 한번 먹었으면 소화시키고 끝내야 되는데 이걸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또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넣고. 우리가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을 그냥 놔주면 돼요. 과거의 경험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안 놔주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부정적인 안 좋은 생각을 또 다시 끄집어내고 또 저녁만 되고 또 끄집어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너 때문에 망가졌어. 내가 그때 바보였어.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무가치라고 자꾸 자기를 반추해요. 되새김질해요. 과거를 후회하고 집착하고 원망하니까 그거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소리잖아요. 수용을 하면 끝이 나는데 수용을 하지 않겠다. 과거의 어떤 기억으로부터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또 어떻게 되냐? 이걸 현재로 갖고 오겠다는 소리예요. 이걸 현재로 갖고 와가지고 이 무게를 지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경험이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당신은 지금 현재가 없다. 미래도 없다. 과거에 잘못된 점만 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꼴이 되어버린다. 이게 최악의 수용이라는 거죠. 이건 수용이 아니라 저항이고 자기 학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추하는 사고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왠지 좋다고 생각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한다고 해서 현재가 달라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라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라는 지금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과거 10년 전, 5년 전, 1년 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경험이 내 것이 안 되고 구름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럼 나는 경험이 없어요. 점점 바보가 되어지는 거죠. 점점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처럼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골방, 지하실에서 갇혀서 자꾸 상상만 하는 거죠. 생각만 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반추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잘 걸려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또 강박증에 걸리는 거죠. 하나에 꽂혀가지고 매일 이것만 생각해. 이거 매일 지나간 일. 이 사람은 이게 수용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끝난 일을 되새기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를 경험하라. 지금 현재 다시 경험을 해야만이 우리가 현재 삶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용하지 않으면 이 어린 아기가 괴물이 된다. 원래 그렇잖아요. 아기가 힘들고 아프면 내가 안아주고 달래주고, 내 아들이 조금 공부 못하면 아이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그밖에 안 나왔구나, 괜찮아 아들아, 엄마도 별로 공부 못했어, 이런 식으로 좀 다독여주고 수용을 해주면 아기도 그래, 아이도 내가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엄마 기쁘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아이를 때려요. 이 바보야, 멍청이야, 너 왜 이렇게 어리석니? 넌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막 말로 괴롭히고 학대하고 잔소리하고 두드려 패면 그 아이의 기분은 어떨까?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어? 난 엄마가 미워. 엄마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 죽을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화가 나면서 언젠가는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 나 엄마가 싫어.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이 손에 몽둥이를 둘 수도 있고 칼을 둘 수도 있고, 그 아기가
괴물이 되어버린다. 그럼 내가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내 안에 아주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거를 내가 치유를 해주면 끝이 나는데, 치유라는 것을 수용이라고 해요. 수용, 치유, 마음의 치유, 이게 수용이 돼야 돼요. 치유를 통해서 수용을 해주면 끝나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 작은 상처 점점 골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암이 될 수도 있다. 이 작은 상처가, 이 작은 어린 아기가 보살펴주지 못하니까 언젠가는 괴물이 되어서, 귀신이 되어서 나를 점령하고 나를 괴롭히게 된다. 그거를 우리가 불안장애라고도 하죠. 공황장애라고도 하죠. 강박장애라고도 하고 우울증이라고 하고. 즉 그러면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모든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 안의 문제를 내가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면, 나를 아껴주지 못하면 이 작은 불씨가 나중에 괴물이 돼서 나를 점령하려고 든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치유가 되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딱 돼버리니까 얘가 괴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괴물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괴물아 없어져라, 괴물아 죽어라, 그런 식으로 더 싸움을 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제 경험상 내 안에 내면 아이가 괴물이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100전 100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괴물과 싸우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그 괴물의 마음을 수용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날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이때 조금만 했으면 됐을 것을 이미 멀리 왔다라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이라도 나를 계속 아끼고 사랑해주면 그 막 흉폭했던 괴물이 오른손에 있는 도끼를 놔요. 왼손에 있는 도끼를 놔요. 막 인상 셌던 얼굴이 풀어져요. 어둠 속에 휩싸였던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느낌들이 사라지고 서서히 작아지면서 엄마 품속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어린 아기가 되어요. 엄마의 사랑을 원한다. 그렇게 괴물은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괴물은 거짓이다, 환상이다, 실체가 없다. 실체는 마땅히 수용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내 안에 내가 있다. 물론 이제 내 안에 나라고 해서 어떤 정신분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의식이라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 존재를 수용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괴물이 다시 순수한 어린아기가 된다. 근데 엄청나게 괴물이 많이 됐다는 것은 당신이 엄청나게 당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싸우고 당신을 미워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용 잘하는 법. 수영입니다. 수영. 수영 잘하는 법은 뭘까요? 저는 별로 수영은 배우긴 했지만 잘하지 못하는데, 수영 물에 빠졌을 때 유일하게 사는 법은, 물론 수영이 선수처럼 잘해서 빠져나가면 되지만 가만히 그냥 있으면 몸은 붕 뜹니다. 물속에서도. 그런데 수영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면 100%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물이라는 이 공포, 이 괴물, 이 두려움 속에 그저 수영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몸은 떠요.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수용이라는 것은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저항하지 않으면 살 수 있고, 저항하고 싸우면 물에서 무조건 죽는다. 저항하면 그 불에 휘발유를 끼얹는 것과 똑같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불난집에 물을 끼얹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항하지 않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내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서 넌 왜 이렇게 못생겼니라고 해버리면 나를 죽이고 싶거든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시험에 떨어졌는데 나를 화내고 이 바보 멍텅구리야라고 해버리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니까 우울증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수용해야 되고 과거에 지나간 일도 수용을 하면 끝난 일이 되니까 지금 현재부터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 내일 또 생기고 다음 달에도 또 생기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우리는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과거에 묶여버리고 어느 한 생각에 꽂혀버리고 어느 한 욕심, 집착에 꽂혀버리면서 자꾸 싸우고 하니까 우리의 심장이 너덜너덜해지고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두통이 생기고 가슴 답답, 심장병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 암이 생기기도 하고 당연히 몸도 망가지게 됩니다. 좀 이렇게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제가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충분히 이해되나요? 이 수용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수용만 되면 충분히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다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알아도 내가 나를 지금 수용하고 있는지 저항하고 있는지 나를 싸우려고 하고 있는지 나를 학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최소한 머리라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심리학에서 인지에 있어서 3세대 이제 심리학인 수용 전념 치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어떤 중요한 핵심 개념이 있어요. 수용 전념 치료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맞구나. 그래서 적잖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뭘까요? 고통은 피할수록 커진다. 똑같은 말이죠. 수용은 받아들인다는데 고통,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고통은 피할수록 커진다. 고통이라는 것은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면 갈수록 커져버려요. 그걸 제가 말한 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면 갈수록 이 괴물은 커져요. 이 귀신이 나를 매일 쫓아다니는 거 똑같아요. 눈을 감아도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눈을 떠도 괴롭히고 잠을 자도 괴롭히고 이게 엄청난 고통이다. 그게 마지막까지 가면 자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고통은 피할수록 커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을 피하지 않으면 작아진다. 고통을 피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더 많은 고통은 더 많은 회피, 우리가 도망가는 걸 회피라고 그러잖아요. 더 많은 회피는 더 많은 고통을 준다. 회피를 하면 할수록 고통을 준다. 이 의미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가 회피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고통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연스러운 고통이 된다. 그래서 즉 고통을 피하지 않아야지 고통이 계속 감소한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우리가 환경은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 앞에 주어진 환경. 내 부모가 매일 싸워요. 내 부모가 돈이 없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요. 내 얼굴이 조금 남들보다 좀 부족해요. 키가 작아요.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집은 정말 너무 초라하게 살아요.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고통이 된다. 그럼 덜 고통스러워진다. 그런데 이거를 피하면 피할수록 고통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 그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나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완벽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행복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 이 마음이 수용을 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은 괜찮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수용이다. 내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수용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를 수용해야 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지난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를 수용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소소한 즐거움, 기쁨, 현재의 행복, 미래의 즐거움이라는 여러 가지 친구들을, 그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 주어진 삶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즉, 그걸 우리는 감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러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더 이상 저항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고 화내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